반갑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저점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그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일단 올라가지 않더라도 잘 버티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가 방어에 나선다고 해도 워낙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세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자, 정치 테마주들이 이 상황 속에서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6연속 상한가를 간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급락세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처럼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뜨뜻미지근할 때는 개별주, 테마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 무리하게 따라가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일단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일단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진행하시다가는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일단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던지는 형태고요.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도가 더 확장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은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조만간 저점이 확보될 거 생각됩니다.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도 일단 1시경부터 이제부터 1시간 후네요. 이 시간부터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일단 중국 쪽에 104%, 야, 이거는 진짜 대단히 큰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하고 우리나라는 또 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수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죠. 특히 자동차 업종에 2조 원 정도 자금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통한 어떤 방어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이 바뀔 거로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자, 오늘 2315포인트입니다. 네. 야, 2315포인트. 지금 2300포인트도 지켜질 수 있을런지가 지금 애매한 구간이죠. 실질적으로는 한 2200포인트 수준이 이제 완벽한 저점 구간이긴 한데, 거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자, 두꺼운 자리가 지금 2300포인트 정도인데요. 이 자리를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관세 같은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제 올라갔다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해외 증시 상황이 안 좋아요.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것인지 여부가 지금 불확실해졌죠. 다 다우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선이 될 것인지가 불확실한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다 환율 같은 경우 막 치솟아서 지금 1480원, 장중에는 1487원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전고점 넘어갔죠. 네, 그래서 환율이 일단은 1500원도 한번 터치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수출주들에게는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 높아지는 것을 또 미국이 가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왜냐면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환차익에 따른 부분 때문에 관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죠. 야, 환율 올라가는 거 안 돼. 방어해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는 외화를 써가지고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모로 그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외환은 꼭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런지 지금 골치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상해 지수는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반등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대만은 아직 이 포인트가 안 나와 있고요. 어제 기준은 4%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 니케이도 지금 현재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안 좋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덜 빠지는 겁니다. 네, 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스피 0.7%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금값
계속 떨어지더니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유가가 지금 60불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는 안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물가지표 CPI 소비자 물가지표가 일단은 예정대로 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버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상을 체크하시면은 그냥 이 자리 지지점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등 나가줘야 됩니다. 지지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 조금 더 힘 실려야 되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오후에 또 밀어버리게 되면은 분위기가 또 살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고 코스피 시장이고 간에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위주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수급정을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지금 또 5천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래대로 가면 오늘도 1조 넘게 팔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자, 각도가 계속 그냥 뭐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매도만 일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는 멈칫했어요. 야, 이거 아닌가? 이제 반등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죠. 연기금은 한결같이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매수량이 너무 작아요. 아예 압도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그냥 동학개미들이 다시 뭉치는 거죠. 야, 적점이 다시 왔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다시 왔다 해가지고 그냥 막 밀어버리는. 2000포인트가 깨지면 아마 그렇게 들어올라나요? 근데 2000포인트가 깨지면은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은데, 자, 저점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종목도 말씀드렸죠. 월급 종목도 네, 이번 달은 일단 좀 더 지켜보고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봐서 시장이 돌아서는 타이밍이 나올 때 그때 진행할 거니까 현금 잘 쥐고 계시고, 이번 주까지 매수해야 되는 것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죠. 요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시장 그 코덱스 200을 기초자산을 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요것만 네, 그냥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월급 종목은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상황 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면서 그래도 시장 지지점을 만들고 있어요. 53,800원. 자, 여기 지지선 계속 유지되면 괜찮다고 그랬죠? 자, 근데 어제 뭐라고 했어요? 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이 뭔가 조금 꺼림칙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요 부분이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떨어졌는데 아직은 지지선 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조금 더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셀트리온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만 지금 155,900원까지 네, 오늘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고요. 하이닉스만 조금 빠지는 모습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뭐 비싸죠. 뭐 카카오 또 떨어진 모습이고요. 자, 보험주도 조심하자고 그랬죠. 보험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비롯해가지고 보험주 조심하셔야 되고, SK이노베이션도 계속 떨어지네요. 뭐 답이 없어요. 네, 지금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순식간에 막 밀어버리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마이너스를 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가 지금 6%대 하락. 네, 곤란하네요. 그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휴젤, 삼천당 제약 등등등. 오늘은 오히려 로버트가 조금 올랐습니다. 로버트가 조금 올라간 모습이고, 펩트론, ABL 바이오 이런 정도로 요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엔터주도 빠지고 있어요. 엔터주 조금 올라갈 것 같이 보이더니 그냥 바로 박살나네요. 이런 것들이 문제죠. 자, 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까지도 다 밀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 동향 봤고요. 이제 그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자, 177개 종목이 상승, 734개 하락입니다. 와, 또 하락이 엄청나게 우세하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 종목 7개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다? 네, 테마주다. 자, 그래서 430개 상승에 1228개 하락입니다. 낙폭은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률 보시면 MI큐브 솔루션, 카티스, 더 ENM, 뭐 동양철관 이런 것들 뭐 그 테마주죠. 근데 링크드, 상지건설 이런 거 상한가 6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0원까지 무려 500%를
순식간에 돌파를 해버립니다. 일주일 만에요. 네. 3,5,15잖아요. 그죠? 500%. 미친 주식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500%니까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100조? 100조쯤 되는 건가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 전 사회이사였던가요? 사회 감사였던가요? 이분이 뭐 이재명 캠프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죠? 이런 인맥 테마들은 네, 오래 가진 않긴 합니다만 지금은 점상화가 그냥 계속 달려버리니까 뭐 답이 없네요. 그죠? 벡트, 에센테크 뭐 이런 것들. 네. 살 수 없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테마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스크를 아주 크게 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단타 치시는 분들만 대응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한 종목은 숫자는 많아요. 62개. 근데 ETF 제외하면은 한 30개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이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TF 빼고 나면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죠? 네.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승 포인트는 2.2밖에 안 나오네요. 자, 하락률 볼게요. 자, 대형 포장, 한솔, 홈데코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뭐랄까 좀 뒤로 물러나는 그런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서 주가 쭉쭉 빠지고 있고요. 여기도 ETF가 많아요. 그 다음에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지금 45개인데 ETF 빼고 나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치고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폭도 한 4% 넘어갈 것 같죠? 네, 4%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나오는 것이 오늘 네, 계좌의 포지션이다라고 보면 2%까지 나오겠나요? 네. 2%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마이너스 1%, 1에서 1%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네. 1에서 1.5. 지금 피곤하네요. 그죠? 한국전력은 그래도 그 와중에 잘해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네. 참, 네. 어이가 없네요. 그죠? 자, 이런 상태면은 대체적으로 한 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전후로 마이너스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2% 정도, 마이너스 2% 정도가 오늘 시장 평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매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백스, ABL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인데 수량이 작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기관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이닉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쭉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2차전지 쪽 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 매도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조선주 쪽에서는 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 또 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쪽에서도 되게 서로 갈라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아먹는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로 지수를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마구 네, 마음껏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멈춰야지만이 일단 시장이 살아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계속 들락날락 하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구간, 특정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만 횡보하더라도 저점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 잡히는 거 확정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관망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세요. 네, 조만간 저점이 잡힐 것 같긴 한데 그 자리가 언제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상승 전환될 때, 그럴 때 진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들고 기다리시면 좋은 전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매수 섣부르게 담벼들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방송에서 마치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